자, 그 문학 작품은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설에 대한 얘기예요. 설. 자, 이 설에 대한 얘기는 음, 이제 한문 수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이 나오죠. 설에 대해서 보이죠? 여기 1페이지에 설에 대해서 봅시다. 설은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사물을 놓고 풀이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 펴는 거, 그죠? 그래서 논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보다 약간 평이하며, 그러니까 수필 중에 경수필, 에세이, 경수필, 상세하게 해설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물의 비유를 많이 해요. 사물, 사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로 우리처럼 수필이죠.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 그래서 우의적, 동물, 자연, 생활용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차 빌렸어요. 빌릴 차야. 말을 빌리는 이야기, 말을 빌리는 얘기,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소유에 관한 성찰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교훈적 수필이다. 말을 빌려 탈 때의 심리 상태에 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에 그 자가형이죠, 자가형. 자가형이 몇 마력 그렇잖아, 그지? 그 이제 목사님 차가 뭐 교회 차이기도 하지만 이제 스타리아야, 새 차야, 그지? 새 차인데 지난번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차를 한번 보고 싶대. 왜 자기도 그걸 사고 싶은데 이 차가 요즘에 잘 안 나와. 1년 이상 나오는데. 그래서 저 목사님 쉽게 사는데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곡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말이 없어. 근데 말을 빌려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에서 느끼는 부러움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원래는 다 이제 한자,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죠. 이때는 고려시대니까 한글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말을 빌려 타게 된 계기죠. 가끔 빌려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웅덩이를 만나면 내려서 걸어감으로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둔하고 여윈 말을 빌렸을 때는 말에 대한 조심스러워. 왜 빌렸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상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 되니까, 그죠? 후회하였으나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우는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여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놓으며 언덕과 골짜기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막 거침없이 달리는 거야. 그죠? 기분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빌려타는데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에 대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뭐 간사하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참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라 자기 소유의 말일 경우에는 마음의 변화가 더 심할 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 소유일 때. 그러니까 내 말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어느 하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자기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자기 것은 없는. 여러분 지금 안경도 이어폰도 영원하진 않죠. 지금은 자기 거지만 나중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영원히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를 가졌고 이제 이 글이 주제문이죠. 소유의 본질.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건세를 빌려 은총과 기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종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모든 것 다 빌렸다는 얘기죠. 서리법이죠.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고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임금이나 신하보다 보잘것없는 자는 더 허망할 거다는 얘기야. 다 빌린 거라는 얘기야. 자기 것이 없다는 얘기야. 그 자기 것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죠? 없다고 해서 서로 하지도 말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맹자가 일컫기를,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야. 그죠? 예, 건의에 의지하는 거죠. 건의에.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예, 내 여기 느낀 바가 있어 차마 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이 글의 주제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니까 빌려 소유욕을 가지지 말고 없다고 서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수필, 교훈적, 그죠? 우의적, 이제 돌려서 이제 말을 통해서 비판적 번역체고요. 일상적 체험, 사실 바탕으로 일반적 의미를 이거는 이단 구성이죠, 그죠? 이단 구성. 이걸 뭐라 그래요? 기납적이라죠, 기납적. 예시와 인용을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리법을 사용했다. 소유에 구애받지 않은 올바른 삶의 자세. 그죠? 이곡, 예, 이곡입니다. 네,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옥설. 설은 아까 얘기했죠, 이옥설. 자, 이옥은 집이야, 집. 집. 음, 집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죠. 집, 그런 집이 이옥이에요, 이옥. 이옥 한자로 볼까요? 이옥. 이옥. 이옥 한자. 어, 음, 아닌데, 과목 아닌데, 이옥. 이옥. 여기 없네. 이가, 볼까요? 한자. 인데. 이옥설이 이가 무슨 이더라? 다스리, 맞아. 다스리다, 옥은, 집이야.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거 얘기해요. 이옥, 한자. 옥은 집옥자. 집을 다스리다. 옥은, 물대로, 옥, 집옥이에요. 이거, 이옥설. 이옥설이 이옥. 집을 다스리다, 이런 얘기죠. 집을 다스리다. 이제, 우리 국어는 개념 파악만 하면 돼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행랑채. 옛날에는 이제 집 경비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행랑채라 해요. 오늘날 경비실 같은 거. 뭐 경비실은 아니지만 이제 입구에 손님들을 머무르는 곳이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행랑채가 퇴락하여 낡아서 지명할 수 없게끔 지명인가? 예, 지명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집이 부자는 세 칸이랬대, 그죠? 나는 마지못할 일을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 두 칸은 앞서 장마비가 센 지 오래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다. 그러니까 장마에 비가 샜는데 그때 안 고쳤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손을 대지 못한 것이고 수리 못한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기와집 이렇게 지붕을 고쳤던 얘기야.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되어 그 석갈에 석갈에는 이제 그 큰 통나무 통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올려놓죠.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석갈에 추녀 뭐 이렇게 처마를 얘기하죠. 기둥, 들보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그죠?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적게 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랑채 테라카 수리. 예, 자기 경험이야. 그러니까 빨리 고쳐 써야 된다는 거죠. 빨리 고쳐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는 무슨 말이냐. 행랑채가 테라카요. 잠깐 볼게요. 행랑채가 테라카요. 우리 한번 그걸 봅시다. 이옥설. 여기 볼까? 무슨 뜻인데? 지명? 지탱할 수. 이게 이게 지탱이네. 지탱. 예, 지탱. 아유, 지탱할 수 그죠? 예, 지탱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이제 쓰는 거 자기 경험에 이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쓰는 거죠.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그죠? 내버려뒀다 백성을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어찌 경고하지 않겠는가? 정치개혁의 필요성, 삶의 바른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쉽죠? 예, 고전수필, 한문수필입니다. 교훈적이죠. 이규보.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일의 중요성. 체험과 유추를 통해서 진리의 도출, 2단 구성이죠. 일상사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인간사 일반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 논리성보다 객관적 통찰력을 우선시한다. 평범한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강한 설득력을 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해설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춘의 공방전. 자, 공방전. 야, 이게 이제 공방이 술에 대한 얘기인데 공방은 돈에 대한 얘기죠. 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엽전에 대한 얘기인데 돈에 대한 얘기. 요거 중요합니다. 공방전. 지우는 물론 앞에 있는 두 개도 되게 중요해. 근데 쉽지. 공방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방전. 자, 봅시다. 임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임춘은 돈을 의인화했어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잘 들으세요. 돈이 어떤 건지. 희우는 돈 안 좋아해? 좋아해? 얼마 갖고 싶어?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응?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희우. 썼어? 700원? 700만 원? 지우는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한 달에. 볼 수 있으면 최대로 많이요. 많이? 한 네. 1억? 네. 희선은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많이 얼마? 측정을 못할 정도로 많이 벌고 싶대.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사업하는 거지. 사업 잘하면 됩니다. 사업 머리가 좋아요. 사업 머리가 있어요. 사업 머리가 있어요. 목사님은 학원 강사할 때 지금 목회를 하니까 이제 뭐 돈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어요. 3,840만 원을 벌어봤어요.
내 통장에 3,840원이 딱 찍혔어. 한 달에. 그럴 때가 있었죠. 총각 때. 세상 무서운 줄 몰랐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야. 돈이 많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돈이 많이 벌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한테도 용돈도 주고 그러세요. 자, 공방 돈에 대한 얘기예요. 공방은 자, 이제 돈을 한자로 엽전을 한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방은 이제 엽전의 모양인데 엽전의 모양 어때요? 겉은 동그랗고 안에는 네모돼 있죠. 예, 그 모양을 공방이라 해요. 공방이 자는 관지이니 관지 이렇게 엽전을 이렇게 깨죠. 옛날에 엽전 깨밀 관지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은 의인화시켜서 숨어 굴속에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처음에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긴 했으나 중국의 전설의 제왕 그 황제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긴 했으나 성질이 굳세요. 돈이 딱딱하잖아요. 쇠잖아요. 그죠?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었다. 돈이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세상에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물물교환할 때요. 그죠? 그러니까 돈의 스토리,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쇠로만 있었을 때. 그죠? 예. 그냥 이게 산에 이렇게 묻혀있을 때 엽전이 임금이 세부치를 맡은 사람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의 조화와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때를 긁고 빛을 갈등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이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엽전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달구어 다듬으면 쓸모있게 된다는 뜻, 그죠? 돈의 주조 과정이에요. 돈의 주조 과정, 엽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뭐라 그래요? 돈을 화폐 또는 금리라 그러죠. 금리, 그러니까 금이야. 원래 화폐는 지금의 지전이 아니었어요. 지전에 이제 돈이 이제 돈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지전이 생긴 거고, 그전에는 뭐예요? 돈이 금이었어, 금. 그래서 달러가 원래는 뭐냐면, 금전, 은전 알죠, 여러분? 옛날에 동화 보면 금전, 은전 알죠? 그 금이나 은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가치 있는 거니까. 뭐 종이는 아무 쓸모 없죠. 그러나 이제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지전이 됐으니까 돈이. 돈이라는 말은 뭐예요? 돈다란 뜻이죠. 돈은 돌아야 되는 거죠. 긁고 빛을 갈던 그 자질을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다. 임금이 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표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돈을 그래도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돈이 세상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숫화로 거리에 이사해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 이제 뭐예요? 이 쇠들이 이제 강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숯을 통해서 주저하는 이런 걸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의 아버지 천은 화천을 가리킨다. 화천. 아마 이렇게 쇠가 나는 어떤 냇가를 얘기하는 고대 중국 신나라 때 왕망이 발행한 엽전 이름이에요. 엽전 이름. 둥근 바탕에 네모난 구멍이 있고 겉면은 화천이란 두 글자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돈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쓰는 거야. 주 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공방의 가계는 뭐예요? 가족의 내력, 공방의 출현을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이제 돈의 모양을 얘기해. 밖은 들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하여. 그죠? 공방의 이중적 기능이죠. 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래서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 그래서 돈은 잘 쓰면 긍정적이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사기도 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예. 한 나라의 벼슬하는 홍로경이 되었다. 예.
중추부 벼슬아치. 예. 뭐냐면 외교관 뭐 외국 사신을 영접하는 거죠.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주제 넘어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 많은 이익을 얻었다. 공방의 부정적인 모습. 뭐야? 이제 그 돈이 권력자들에게 붙었다 이거야. 돈은 그래서 뭐 돈이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아첨하느라고 막 돈을 갖다 주니까 무제 때 중국 전한 황제 때 7대 황제 때 천하의 경계가 궁핍하여 나라가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황제가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 백성을 풍요롭게 하다. 돈이 있으면 풍요로우니까 풍요롭게 하라는 벼슬을 주어 그의 무리 염철승 소금과 세를 담당하는 벼슬이요.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형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소금과 세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소중한 것들이 나라에서 잘 관리했다 이런 얘기죠. 공방이 이제 정계에 등용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공방이 돈이 정치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방이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사람이 돈 맛을 아니까 탐욕스럽게 됐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가리지 않는다. 돈의 부정적인 면이 나오죠. 재물 씀씀이를 도맡아 대니 본전과 이자와 경중을 저울질하기 좋아했다. 돈은 이제 이자 놀이하고 하는 거죠.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시는 일이나 새 그릇을 만드는 생산기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 다투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고 이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이 이제 뭐 갈등과 싸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돈의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쫓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본질적인 농사를 못 짓고 뭐 돈놀이 한다라 이거야. 돈놀이. 그죠? 그런 폐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금융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금융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뭐 종이 쪼가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농사가 되게 중요한데 농사를 버렸다는 얘기죠. 임금께 아려 사람들에게 많이 상소를 넣으시기 위해서 듣지 않았다. 예, 그래서 돈의 폐해, 돈의 성품과 폐해. 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쪽으로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 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섬겼다. 매감매직했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상같아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에 대하며 어질고 어리석음을 듣지 않고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재물을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했다. 사람을 사귀는 이제 돈에 있다는 거예요. 공방의 속물근성. 예. 돈 많으면 사람이 모이고 돈 없으면 사람이 도망가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죠. 돈 많으면 사람 좋아하고 돈 없으면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네. 때로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는 일을 일삼고 쾌락에 돈 많으니까 쾌락에 있는다는 거죠. 뒤섞기 좋아함으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가 무게 황금 백금만 하다. 공방의 탐욕과 권세, 돈이 이제 힘이 생긴 거야. 그죠? 돈이 힘이 생긴 거야.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한나라 대표설하치 청렴하고 정직한 공우라는 사람이 상서하여 아뢰기를 임금에게 이제 충언을 하는 거죠.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 이익만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하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젊어지고 짊어지고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이니 옛 교인이 청건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소서. 그래서 뭐 돈이 탄핵당했어요. 실제적으로 한때 이 돈의 폐해 때문에 이런 돈을 다 없앤 적도 있대요. 없앤 적도. 그냥 물물교환. 그러나 돈은 이제 뭐 큰 힘을 가지게 됐죠. 큰 힘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죠. 돈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집정자 중에 경제 문제를 잘 아는 게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이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다. 변방의 대비책을 세우는데 공방으로 인해 군비가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공방이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 짓지 않고 장사만 하게 만들어 경제를 파탄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위에 사람들이 드디어 방을 쫓아내게 되었다. 방이 아랫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전에 임금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가 좋고 백성의 재물에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버림받지만 나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은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냈다. 가서 뜬 마름 한 해살의 풀 같이 자치로 곧장 강가에 돌아가 낚싯줄 들이우고 고기나 낚아 술을 살며 백길로 돈 번 사람들과 더불어 실은 배에 둥실 떠가면서 한평생 마치면 그만이다. 그래 너희들 뭐 그렇게 해봐.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천종의 녹과 오종의 밥인들, 천종은 만음, 녹은 봉급, 오종은 다섯 솥을 가르친 적. 매우 부유해졌어 이미 돈 자체가. 근데 어찌 그걸 부러워 이어바꾸랴. 그러나 나의 술, 계책은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리로다. 그래 나를 핍박해? 돈은 이미 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끊을 수 없는 게 됐다는 얘기죠. 알았다. 뭐 중량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 말해 사신은 여기서 가전체 끝부분 특징인데요. 소설에서 서술자 기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 자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의를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살하여 정령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덜어 그 은혜롭게 되어 갚을 것이거늘 이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그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귐밖에 없다는 것이 어그러진 자이다. 공방의 돈에 있어 임추는 돈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 돈은 아주 권력과 하나 되고 사람이 탐욕에 생기니까 돈은 부정적이다. 돈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임춘이 비판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전체, 풍자적, 교훈적, 의의적이죠. 전기적, 이야기. 예, 이 전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더 발달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여기서 발달된 게 뭐가 나와? 고려 시대의 이런 가전체 그러니까 가전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전체가 이런 말이에요. 이 앞에 거짓 가짜 이야기 전자 글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죠? 스토리를 만들어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됐는데 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조선전기 가면 이게 뭐가 돼?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 교훈이 있어. 이게 뭐가 돼 나중에 조선전기 가면 이게 소설이 돼요. 소설. 알았어요? 가전체가 나중에 소설로 발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경세에 대한 비판, 그죠? 사회 풍자, 계세징인 무슨 소리냐? 교훈한다. 계율, 세상을 교훈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국순전과 함께 우리나라 문헌상 최초의 가전 작품. 국순전은 술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전,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한 장르로 사물을 의인하여 사람의 일대기를 거기다 넣어놨어. 사람의 일대기는 우의적인 글이다. 풍자와 교훈, 이게 나중에 소설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전체의 설정의 화한계가 시초의 최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리타자. 정약용의 시입니다. 이건 한시야, 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이거는 율시거든요, 율시. 율시는 굉장히 길다는 얘기야.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였고, 예, 새로 걸은 막걸리, 농민들의 소박하다. 정약용은 풍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를 항상 비판하고 농사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묘사했어. 새로 걸은 막걸리, 농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막걸리 젖빛처럼 부였고 지급법이죠. 소박한 삶을 큰 사발 보리밭 녹기가 한자로서 풍성함을 얘기하죠. 여러분 한자 30cm야. 옛날에 밥 엄청 크게 많이 먹었죠. 자 30cm 높이로 밥을 먹었어요 옛날에. 그 쌀이 모자랐죠. 밥 먹자 도르게 잡고 마당에 나서니 곡식에 이게 이제 탈곡하는 거. 검게 탄 두어 햇볕바다 번쩍이 건강한 미 나죠. 옹해야 의성 옹해야 타작한 부르는 소리 내며 발맞춰 두드리니 그죠? 이 농민의 건강한 모습을 낮죠. 기 보리 타작하는 농민의 건강한 모습을 청각적으로 묘사했죠.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마당 가득하네 노동의 결과야. 주고받는 노랫가락 성경이죠. 선창우창하면서 노동요죠.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점점 높아지는데 청각적인 이미지 보이는 이 지붕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예, 그래서 보리 타작이 최고째는 거. 그 기세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노동의 즐거움이야. 예,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마당의 역동적 모습. 마음에 몸에 놓여야 되지 않았네.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근심 걱정으로 항상 노예가 됐는데 이 사람은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죠? 농민의 삶에 대한 평가. 육신과 정신의 조화를 이뤘다는 얘기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벼슬길 대조적이죠. 무엇하러 벼슬길 헤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헛된 명분을 쫓는 사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간직에 몸담은 자신에 대한 삶의 반성. 보리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시, 예, 사실적, 묘사적, 반성, 예천적.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보고 삶을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죠. 다산의 중농사상, 현실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제가산 독서당. 자, 이거는 신라 시대의 최치원의 거하다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서 내가 있다 이 얘기야. 최치원이 신라 말기 난세를 절망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은가할 때 지은 칠언절구 한시. 절구란 뭐냐? 하나 둘 셋 내가 절구야 절구. 율시는 뭐 8줄. 그래서 7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언 절구야 절구. 그래서 절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최치원이 천재였죠.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하나가 정약용, 최치원, 김동기예요. 갑자기 썰렁해지네. 최치원이 신라에서 신라에서 벼슬까지 해요. 그래서 신라네. 당나라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고 와. 천하의 천재니까. 신라 왔어. 근데 그때 선덕 여왕인가 그래요. 개판이야. 그래서 자기가 시무십조를 얘기해. 야, 개혁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야? 너 뭐니? 너 뭐 똑똑하면 나야? 그래갖고 무시해. 그래갖고 뭐야? 그냥 은둔해요. 그 가야산에 은둔해. 그래서 이게 제가야산 독서당이다. 이런 얘기야. 봅시다. 세상에 멀리하고 은둔하고 싶은 신경을 노래하고 있다. 당나라 유학하여 가급제한 후 토황소 경문이라는 황소에 나는 때 이걸 써갖고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리죠. 글자로 이제 적군을 물리쳤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글을 떨쳤던 최치원은 귀국 후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난세에 절망하여 각지를 유랑하여 가야산 은가여 여생을 마친다. 그래서 뭐야? 첩첩바위 사이 미친 듯이 달려 급급봉오리 울리니 지척에서 말하는 소리 분간키도 어려워라. 늘 시시비비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는 사람 소리 귀에 들릴세라. 들릴까 두려워서 진리 흐름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요렇게 하면 자연이죠. 처음과 끝은 자연이죠. 이거는 뭐 사람 소리야. 그래서 자연 소리로 사람 소리를 덮어버렸다. 뭐 이런 구조적인 특징도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칠언절구, 선중에 은둔하고 싶은 신경, 자연을 의인하여 표현했다. 자연의 물소리로 세상 소리에 대조했다. 그래서 뭐야? 시비하는 소리, 흐르는 물소리로 그냥 덮어버렸어. 그죠?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고전문학만 6작품인가요?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 더 복습하고 혹시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지우가 준 작품을 가지고 좀 빠르지만 먼저 내용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 목사님, 음, 그 혹시 여기 관련된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제?
네. 옛날에는 내가 이게 다 문제 자료 다 남겨뒀는데 강화 안 하고 다 버렸는데 우선 이 사이트 이런 데는 막 돈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인터넷에 우선 찾아보고 없으면 나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는 내가 찾아서 수요일 날 너한테 미리 올려줄게. 네. 응? 자,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